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6일 오후 6시로 마감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31.3%,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30%를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깜짝 놀란 건 민주당이 예측한 사전투표율이 적중했다는 건데요. 얼마나 칼을 갈고 준비해왔나 싶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선거 흥행이 서로 유리하다고 해석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투표율이 낮으면 좋은 쪽은 보수 쪽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유리할 텐데 이거를 또 동료를 안 하자니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집권여당에서 투표하지 마세요 할 수 없잖아요. 투표를 하되 적극적으로 많이 나와서 우리를 좀 찍어주시고 그리고 전신승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표율이 높아도 우리한테 표가 많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첫 번째는 이 심판의 성격이 강해요. 분노. 못 참겠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라도 뭐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데 입틀막은 하더라도 표틀막은 못 하겠지 하는 그런 국민들의 성향이 이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투표율이 높아지려면 젊은 층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20, 30대 투표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50%에서 56%, 58, 60에 가까울수록 전체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70% 이상의 어떤 투표를 얘기하는 것들은 젊은 층의 투표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에 대한 염원을 국민들에게 주저하지 마셔라 라는 어떤 신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사상 최고였던 2년 전 대선보다 낮았지만 4년 전 21대 총선보다 4.6%포인트가 높아 총선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1.2%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대구는 25.6%로 가장 낮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전북과 광주 등 호남 지역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대구도 지난 총선보다는 2%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여야는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사전투표율의 역대급 흥행을 놓고 서로 유리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국힘당은 가장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계층 30대가 지금 현재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결집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일 최종 투표율 역시 지난 총선보다 높을 걸로 전망하면서도 실제 결과는 본투표 당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는데요. 하지만 전체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선거판의 통설이 있는 만큼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최대한 끌어내는 쪽이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정상적인 가격 875원 대파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 재생산되며 급기야 이번 총선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상징이 되어버렸는데요. 계속해 패러디로, 밈으로 만들어져 끊임없이 정부 심판론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대파가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말할 지경인데요. 여기에 선관위가 대파 반입 금지 지침을 내놓자 다양한 형태의 저항운동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파가 안 되니 뜨개질로 만들어진 대파를 또 종이에 그림을 그린 대파로, 더 나아가 대파가 그려진 티셔츠, 또 종이백에 디올백이라고 써서 말 그대로 디올백을 들고 투표소를 찾고 있는데요. 아마도 국힘당과 이 정부는 무척 놀랐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었을 텐데요. 이런 걸 민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남 민심이 이 정부를 강력하게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아마도 지금 무척 겁이 났을 겁니다. 실제로 6일 마감된 이틀간의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31.28%라는 역대 총선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1385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이러니 겁이 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 지침을 내린 일이 알려지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런 현상에 고무됐고 또 한쪽은 이런 현상에 불안에 휩싸였는데요. 고무된 쪽은 민주당이었고 불안한 쪽은 국힘당이었습니다. 민주당 유세장에서는 대파와 쪽파가 등장했고 국힘당은 일제 샴푸나 위조 표창장,
법인카드를 들고 투표하는 건 가능하냐며 선관위에 공식 질의했는데요. 지금 불고 있는 대파 챌린지에 맞불을 놓겠다는 유치찬란한 국힘당의 어그로였습니다. 민주당 유세 현장에 대파와 쪽파를 붙인 오토바이 헬멧이 등장했는데요. 선관위의 투표소 대파 반입금지 논란에 반발한 어느 지지자가 머리에 쓰고 왔다는 대파 헬멧이었습니다. 그 대파 헬멧 잠깐만 더 빌려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사전투표 혹시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요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우리 부승찬호 써보신 것 같아요. 써보세요.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 대파 헬멧, 사실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서글픈 비유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 여파가 사전 투표장까지 확산되자 국힘당이 반격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그 논리가 천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물가를 못 잡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민주당은 희화 말고 뭘 했냐고 따지며 어버버거렸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희화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을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야 한다는 어거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실제로 국힘당 크린선거본부는 일제 샴푸와 법인카드, 위조 표창장 등을 들고 투표가 가능하냐고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질의하는 쇼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누가 정치를 희화하고 있는 걸까요? 대파와 샴푸, 표창장, 법인카드가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이는 이재명 조국 두 야당 대표의 각종 의혹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거론하며 유치하고 치졸한 맞불을 놓은 건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엔 법상 제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냈는데요. 이걸 또 답변하는 선관위는 또 뭡니까? 아주 나라꼬라지가 엉망진창입니다. 또 이번 논란에 대해서 선거인의 속마음이나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소 밖에 두도록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선관위의 대파 반입 제한 공문에도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 및 투표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저희가 대파를 소지한 사람의 출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게 최초 민원인으로부터 질의 자체가 정부에 항의하는 정치적 목적으로라는 질문에 답변이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대파 투표소 반입을 제한한 건 선관위인데 한 위원장이 야당 공격용 물품을 거론했다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맹비판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한동훈 위원장의 수준보다는 나을 듯 보여지는데요. 대한민국 고물가의 상징이 되어버린 대파, 이걸 어찌해보겠다고 꺼내든 카드가 결국 또 경쟁 상대를 공격하고 폄하하는 물품들이었는데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미 선거를 끝마쳤지만 혹시 40투표일에 가발을 들고 가실 분이 있을까요? 지금 입틀막 정권이 파틀막 정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입틀막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지금 그 전북자치도 그 기념식에 국민의 대표가 국정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 입을 막고 끌어냈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졸업식에 R&D 예산 제대로 복구하라 하니까 그 졸업생을 입을 틀어막고 사진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 의사분도 그랬죠. 즉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입틀막을 통해서 억압하던 정권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는데 이제 하나 더 넘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입틀막 정권의 의미는 뭐냐면 무도하다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파틀막은 뭐냐? 무능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보통 사람들이 주부들 포함해서 뭐 남성, 여성 장 보러 가는데
전국의 어느 마트에서 파 한 단이 875원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즉 국정 최고 책임자가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것을 믿고, 두 번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언론 앞에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난 2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으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 한 단이 875원이라고 믿고 그 가격이 875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찌 3년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구호가 나온 것입니까? 나온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3일도.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 질문은 오늘 여기 계신 유권자들이 말했던 3년은 너무 길다로 되돌려 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